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뵙고 또 이렇게 저녁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직장인 분들께서 이 방송 좀 많이 듣지 않겠나 싶은데요. 야인시대라는 방송 이후에 2년 만에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종목 중심으로 함께 보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마치 오래된 벗을 앞에 놓고 이렇게 술잔을 한 잔 딱 기울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조선주, 건설주, 화학주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 박한샘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공방, 그리고 아침에 하는 명강, 제가 2달 전에 8월 말경 종합주가에서 1850포인트 깨질 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게 해외 건설 관련주,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케미칼, 삼성정밀화학, 코롱인더, 이렇게 화학주와 건설주 중심으로 베팅을 말씀드렸습니다. 못 잡은 분들한테 지난주에 증권주 한번 7%짜리 나온다. 이 방송 7인 7세 종목 점검해 가면서 참 7인 7색이라네. 제가 7일자를 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 분들은 8자를 좋아하시죠? 네, 8인 8색. 오늘 이 종목 진단 해가면서 두 번째 시간 준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에 여러분들한테 증권주 선물해 드렸었죠. 7% 수익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뭐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한번 일모작 한번 했겠죠. 이번 주에 한번 또 이모작하러 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어차피 이 장은 시황을 알아야 돈을 버는 장이에요. 그리고 또 만져보고 뜯어보고 씹어보고 질감을 느껴야 된다겠죠. 과거에는 2000포인트 올라갈 때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주, 그러니까 네임밸류 갖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질감이 틀리다. 그래서 8인 8색 질감이 틀린 것처럼 종목도 틀립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봐가면서 종목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어떻게 연말까지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될지 오늘 종목 중심으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중소형 종목도 같이 한번 봐가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스마트폰을 꺼내십니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이토마토 아자아자 홈페이지에 제가 종목 상담 반드시 받는 필패가 아니라 필승의 비결 말씀드렸죠? 앞에다가 칭찬 하나 깔아놓고 간다. 박한샘 전문가님 옛날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 종목 반드시 상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려가면서 증권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분 먼저 첫 단추 시작할지 한번 볼까요? 자, 아자아자 한번 채팅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니터에서 한 발짝 뒤로 떨어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보셔가면서 지금 종목 올리시는데요. 한 발짝 떨어지셔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주다. 근데 누가 하나케미칼 종목을 의뢰했다. 아니면 삼성정밀을 의뢰했다. 삼성 SDI나 LG화학을 의뢰했다. 그렇더라도 그 종목을 중심으로 제가 화학주 전체 종목들을 이렇게 스펙트럼, 그러니까 LG화학이면 SDI하고 2차전지, 그렇죠? 롯데케미칼, SK케미칼, 그리고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과 대중국 관련주들 분류 이런 식으로 갖고 한 종목을 얘기해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연관성이 있으면. 내 종목은 얘기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조금 보셔가면서 모처럼만에 이 소 잡는데 이 회치는 칼 쓸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2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말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짧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작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것을 더 얻으려고 남아있는 50분 방송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한번 올려주셨나요? 참치 두부찌개님. 박한샘 운영령님, 제가 할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듯 하나케미칼 22,000원 비중 20%를 지난주 방송 보고 매집하셨다.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케미칼은 저희가 이제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요 선상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했던 종목이고 중간에 한번 지난번에 20만 원 넘었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돌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걸 매집하셨다는 것은 추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증권주를 말씀을 드렸었죠.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추격은 조금 어렵다. 먼저 하나케미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토끼 같은 그녀. 야, 이게 참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여자친구가 토끼 같은 그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신, 신 이거는 조금 죄송스러운데 그거는 아니고요. 재능 기부, 신이 주신 재능 기부 하는 박한샘 운영령님, 이러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36,5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케미칼 살펴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우회전, 왼쪽으로 꺾어지면 좌회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현상이 있었죠.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오늘 좀 샀습니다. 막판에 특히. 어제도 그랬고. 그런데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옵션은 하방이에요. 내일 아침 시초가는 약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 죽여야 되겠죠. 개인들 추격한 애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하이닉스를 통해서 외국인들 전체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두 번째, 먼저 하나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은 자, 출발 준비되셨죠? 들어갑니다. 하나케미칼 이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흐름상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끼 있는 그리고 수익률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케미칼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케미칼을 볼 때는 하나케미칼 종목 자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케미칼을 매집한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우익방향을 보는 겁니다. 종합주가지수 우익방향을 보는데 중국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위기가 없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중국도 바닥에서 탈출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자체도 경기가 좀 살아난다 라는 가능성이 보일 때 하나케미칼을 원래는 20%만 사야 되는데 조금 더 실습니다. 25%, 30% 이렇게 실는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50% 수익률이 이번 연도에 낮다. 하나케미칼로. 그럼 이걸 줬다 놨다 하는 게임인 거예요. 지금 내가 현금 들고 있는데 나도 하나케미칼 먹어야지.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거 봐라. 그리고 자신 없으면 증권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케미칼은 갖고 있는 분들 하는 게임인데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이해하려면 2015년도 증시의 흐름을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케미칼은 12,000원에서 11,000원. 이번 연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12,000원에서 11,000원에서 작년도 말 이번 연도 초 여기에서부터 움직여서 지금 22,000원까지 왔어요. 22,000~23,000원까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100% 수익이 난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대형 종목인데 100% 수익률 난 종목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100% 수익이 났는데 추가 상승까지 한 번 또 남아있는 종목 많지 않아요. 문제는 100%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낙폭 과대했던 거 5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겨우 5분의 1 토막 났던 게 조금 줄여준 거에 불과한 겁니다.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연초에는 100% 수익인데 한 번 더 수익이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하나케미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케미칼이 이때 바닥때 있었던 것처럼 혹은 이때 있었던 것처럼 이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40~50%를 누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케미칼을 갖고 계신다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케미칼 자체는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우상향 흐름, 종합주가지수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중국 증시의 최근 들어서 반등과 마찬가지로 25,000원대까지 이상 최근 3년 내 최고가죠. 그렇죠. 여기 2013년도 10월달 3년 내 최고가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 이 3년 내 최고가를 한번 도달하는 2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 2070포인트, 75포인트 전으로 봤을 때 따라서 일단은 연초에 이 하나케미칼 12,000원에 사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을 한번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종목이에요. 그러한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의 수직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그룹이다.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말미암은 비용 절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이런 것들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늦게 올라타셨지만 조금 더 끌고 갑니다. 그러나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 추격 매수한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따라서 24,000~25,000원에서 한번 솎아주셔야 돼요. 추격하신 분은. 아셨죠? 그렇게 한번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반면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른 케이스겠죠. 그렇죠. 하나케미칼의 중간 지점 위치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로 좀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장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SK하이닉스 개별 주식 선물 매매하시는 분? 자, 잘 봅니다. SK하이닉스 개별 주식 선물 매매하시는 분.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 ETF. 종합주가지수 방향성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에 관련된 탄력주인 증권주라든가 아까 보신 것처럼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에 연관된 탄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를 완전히 그냥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숨소리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보면 격투기를 많이 해보신 분 혹은 진짜 몸싸움을 붙어갖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상대의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다. 이 판단이 들 때는 언제냐면 상대의 숨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몸싸움을 한다든가 가까이 붙어서 전투를 할 때는 그럼 상대의 숨소리가 어느 순간에 들릴 때는 아, 지금 저 사람이 흥분했구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이 고갈됐구나. 굉장히 고수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호흡에 맞춰서 공격과 방어를 내가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는 특히 변곡점 매매하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매매하는 분들, 종합주가지수 따라서 매매하는 분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력주 매매하시는 분들, 고베타 종목, 증권주, 화학주, 건설주, 조선주 이런 거. 이런 분들은 하이닉스 이 숨소리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느끼지 못하면 한국 증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변곡점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은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저보고 느끼냐? 물어보면 제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호흡 소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다가 멈추죠. 네. 이게 뭔지 몰라요. 네.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 사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안 삽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계속 때리다가 여기서 한 번 멈추고 여기서 한 번 멈췄어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뭔지 모르세요. 근데 그거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지금 연계해서 보니까 저게 쭉쭉쭉 늘어나다가 멈춘 지점이 언제냐? 2015년도 6월 3일 하이닉스 51,700원 찍은 지점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멈춘 지점이 언제냐? 하이닉스가 33,300원 찍고 이틀 뒤인 32,000원 찍을 때예요. 네. 32,000, 3,000원 찍을 때. 더 이상 하이닉스가 안 빠진 지점이죠. 여기서 더 이상 빠졌다가 안 빠지고 멈춘 지점, 이 지점이 언제냐? 그저께 일주일 전에 하이닉스 바닥에서 튕겨져 올라오기 일보 직전이었던 33,000원에서 튕겨 올라오는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위에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얘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쭉쭉쭉 올라가고 얘가 더 이상 안 팔고 멈추면 때리면 하이닉스가 쭉쭉쭉 빠지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외국인 매매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일일 누적이에요. 이걸로 하이닉스 설명 하나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느꼈던 호흡소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느껴지셔야 돼요. 그거 느끼지 못하는데 나 하이닉스 매매한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러면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거 못 느껴졌는데 하이닉스, 한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매매한다는 거는 저는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하이닉스를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이닉스를 항상 관찰하고 한차를 봅니다. 왜? 하이닉스를 본다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종목이 저는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반도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IT가 주력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주력은 아닙니다만 이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튕겨져 올라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강력하게 지난 3년간 지수 박스권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환차익 종목으로 매집한 종목입니다. 계속 일방향으로만 매집하다가 여기서 딱 멈춘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인데.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멈췄죠. 가격 상승이. 실적 사상 최대인데 왜 못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이 수급이 먼저 멈추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이 외국인 수급을 보면 하이닉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탄력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살살살살 들어오려고 그러죠.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넘버 4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 2위까지 갔었죠. 2달, 3달 전에는. 따라서 하이닉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외국인 수급을 이해하는 거고 한국 시장 전체에서 환차익에 관련된 외국인 방향성을 이해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이닉스 개별 주식 선물 매매하는 거 요거 하나만 갖고도 저는 먹고 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를 밝혀내서 그 우두머리를 붙잡고 그 우두머리의 영향력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따라서 매매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걸로 종합주가지수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종합주가지수 방향성 어떤가요? 지금 더 이상 안 때리고 멈췄죠. 앞으로 살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국 증시 굉장히 좋게 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이닉스 반등 타이밍 그거 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들 살아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조금 하이닉스를 통해서 시장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왜 건설주 같은 거 그리고 왜 증권주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매매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급은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매집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이닉스 종목을 매집한다기보다는 하이닉스에 관련된 환차익 종목으로 하이닉스를 찍어서 사실 매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지표로서 방향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34,400원에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30%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핸드폰 번호 4215님 그리고 NHN 엔터 85,000원에 20% 갖고 계신 핸드폰 번호 9711님.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기 전에 하이닉스 방금 종합주가지수 관련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이닉스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케미칼이랑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번째 종목 그러니까 다음 한번 잠시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NHN 엔터 85,000원에 20% 갖고 계시네요. 핸드폰 번호 9711님. NHN 엔터 한번 먼저 잠깐 보죠.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다 종합주가지수와 연관된 탄력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종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NH엔터는 조금 별개죠. 중소형 종목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라는 특징, 게임주들 신흥 강자로서 NH엔터가 앞으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그래가면서 NH하고 분리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국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의 성공 신화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5,000원의 20% 비중인데요. NH 엔터테인먼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딴따라 주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하고 소위 얘기해서 리듬이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한 종목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요. 경영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학주라든가 아니면은 철강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고정자산이 들어갑니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유가나 금리나 이런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 뉴스를 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이제 해서 수익성을 계산해 봤을 때 국제 유가 떨어지면 비용 절감 때문에 하나케미칼 주가 떨어졌을 때 매집이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지 2개월이 지나서 1,200원 근처에 도달했을 때 삼성 정밀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거 해외 건설 관련주들 주가 계속 폭락하니까 환율이 올라왔는데 얘들이 수익이 3,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올 텐데 왜 떨어지지? 매집할 수 있는 이런 예측 가능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NH 엔터테인먼트는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에 의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잘 나가다가도 메르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마약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잠깐 틀어지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불규칙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은 예측 불가능한 모델이고 일반 종목들 검증하는 것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검증하는데 4배, 5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분석합니다. 사실. NH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YG 엔터나 아니면 기타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제가 할 때는 다른 것보다 4배, 5배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NH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요. 그런 주식 있죠. 지금 당장은 시간만 잡아먹는 주식인데 반드시 한 번은 먹여주는 주식. 그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조금 예측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년, 그러니까 2013년도 8월 중순경, 8월 말경에 상장됐습니다. 그렇죠? 8월 29일 날. 그래서 14만 5천 원까지 한번 올라왔었어요. 이 지점에서부터 시가 찍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갖고 지난 3만 2년간 하락한 주식이죠.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시가인데 이렇게 급락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은 3분의 1 토막 났던 거죠. 자, 가격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 매력이 있죠. 3년 동안 공모받은 분들, 초창기에 공모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종목 어떨까요? 10만 원 깨지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7만 5천 원 깨지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가 이한데 1년 기다렸는데 수익 실현 안 합니다. 5만 원 깨졌을 때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욕 나오죠. 6 곱하기 3. 그렇죠? 이런 6 곱하기 3할. 3분의 1 토막 났어요. 공모받아갖고. 3년 기다렸는데. 이런 종목의 장점은 뭐냐? 이 종목이 7만 5천 원, 즉 50% 수익률이 났다고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아니면 5만 원에서 100% 더블 났다고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이런 주식은. 왜? 어차피 팔 사람은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다 손절했습니다. 여기 깨질 때 다 손절했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여기서 NH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건설주, 증권주, 화학주들도 30, 40% 수익 났는데 뭐하러 이런 주식 누가 매매했겠습니까?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은 30%든 50%든 제가 보니까 안 팝니다. 상승의 가속도가 순간 세게 붙어요. 문제는 그 타이밍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주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NH 엔터테인먼트 지금 갖고 있다면 8만 5천 원이시니까 오히려 만약에 저보고 이런 주식 하라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물타기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59,800원인데요. 5만 5천 원 전후로 5만 7천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 이 사이 구간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물타기 못 하셨으니까 여기서 물타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5% 정도. 오히려 또 중장기로 하는 분이라면
이런 거 괜찮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떨어질 자리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근거적인 이유는 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JLC라든가 갖고 있습니다만 70% 지분이 돌아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 물량이나 초창기 공모 물량이나 이런 것 저것 빼면 실제 유통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매물 진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불규칙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보율이 13,043%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죠. 그러니까 불황기에 잘 견딜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치고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이거 사셨을 때 단기로 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대형주는 단기로 돌리고 이런 종목은 거기서 벌어서 중장기로 보는 종목인데 지금 85,000원에 사셨으니까 이미 상당 기간 갖고 계셨잖아요. 남들이 손절할 때 오히려 이런 종목 저는 매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보율 자체가 13,000%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하고는 틀려요. 비빌 언덕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가격 매력일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거. 오히려 저하고 같이 호흡해서 건설주, 화학주 30% 40% 수익 난 분들은 일정 부분 50%대 수익을 실현하면 이런 거 남아있는 벌은 돈으로 조금씩 모아나가는 거.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반드시 한번 수익 줍니다. 저런 주식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한번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떤 분께서 가장 이쁘게 종목 상담 의뢰하셨는지 조금 이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빨리빨리 볼게요, 이제.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시황 설명해 가면서 하이닉스 받고, 그렇죠? 삼성, 정밀화학 하나케미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중소형 종목 하나 또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종목 중심으로 대신 짧게 끊어가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휙휙휙휙 아시죠? 예전에 제가 쌍칼 들고 야인 시대 때 종목 요리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한번 템포 빨리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지금 이럴 때 빨리빨리 탁탁탁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계적으로 차트 중심으로 순간 즉흥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대신 내가 이거 궁금하다. 장기로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 목표 수익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뭐 이렇게 종합주까지 흐름에 맞춰서 봐야 될지 그런 걸로만 먼저 포인트 잡아주시면 제가 그걸 먼저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상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자 그랬죠? 삼성 엔지니어링 보고 대상 한번 볼게요. 대상 33,000원에 40% 갖고 계신 7372님 계시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핸드폰 번호 4215님. 삼성 엔지니어링을 34,400원에 30%.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듣고 물타기해서 단가 낮췄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베팅했다는 것은요. 종합주가 지수를 어디까지 보는 거냐? 종합을 3,050 이상 3,075까지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3,075까지 보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샀다는 것은.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월요일날 공방을 할 때 8월 말 9월 초에 공방 투자클럽 나우에서 월요일날 수요일날 했었는데 이제 월요일날만 하죠. 그때 공방을 통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유료 회원도 돈 벌고 방송 듣는 분들도 돈 벌고 공방 참여하시는 분들 돈 벌고 하는 종목 누구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정밀화학, SK케미칼 화학주, 건설주로 딱 두 가지를 압축한다. 조선주나 증권주들도 다 좋지만 우리는 이 두 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한다. 지금 30% 수익률 났죠? 근데 50% 수익률까지 한 번 더 기대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2050포인트를 넘어서 2075까지 갈 가능성이 환율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제 공방 때 말씀드렸죠. 수익 실현하지 말라고.
짧게 중간에 뭐 커트 베어 먹을 수는 있지만 다 팔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이렇게 보합이 끝났습니다만 34,000원에 사셨는데 말 듣고 지난주에 듣고 뭐 물타기 하셨다고 하는데요. 25,000원인데도 안 팔으셨을 거 아니에요. 평균 단가 34,000원이면 36,000원에 물리신 분은 아닙니까, 이분. 저는 지금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요, 지난 3년간 조선조, 화학조, 건설조 매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매매했느냐? 강연회 가보고 개인 투자자한테 물어보니까 학을 띄어. 조선조, 화학조, 건설조, 증권조 아주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다 박살낸 종목이에요. 일반인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왜? 다 손절했어.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정리한 거 갖고 조금 이동한 겁니다. 2개월, 3개월 전에. 자,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은 10분의 1 토막 난 종목이죠. 28만 원에서부터 2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종목이잖아요. 지난 3년간. 이게 28만 원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발표 나오자마자 28만 원에서부터 2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종목이에요. 2만 5천 원까지 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지금 지점이. 자, 오늘 3만 3천 원인데요.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던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지금 30% 40% 올랐지만 이거 상승이라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왜?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9분의 1 토막으로 살짝 올라온 거예요. 30% 40% 수익이지만 연중 최저점, 역사적 최저점을 겨우 회복한, 바닥 탈출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100% 수익률까지 올라가 봐야, 그래 봐야 6분의 1 토막 난 거에 겨우 바닥 탈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들이 저런 종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대형 종목을 갖고 100% 수익률을 날 가능성이 한번 지금 기회가 도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분은 34,000원에 나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이걸로 물어보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개인들 지금 물렸던 분들 혹은 짧게 20, 30% 수익 났다고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26만 주, 25만 주, 7만 8천 주. 다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가격에 사는 외국인 기관에 속하고 싶어요? 외국인 기관하고 같이 놀아야죠. 50% 수익 나고 40% 수익률을 나봤자 10분의 1 토막 난 거에서 겨우 올라온 거에 불과해요. 그냥 놔두십시오. 언제 자르느냐? 제가 자르라고 할 때 자르세요. 아셨죠? 네. 그때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수익률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런 종목 갖고 짧게 베어 먹을 때가 있고 길게 볼 때가 있는데 지금 이거 뭐 얼마나 올랐다고 지금 자릅니까? 30% 수익률이 경이적이긴 합니다만 2달 만에. 그렇지만 베어 먹을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보고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한번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상으로 한번 건너가 보죠. 대상을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대 맹점은 뭐냐면 이 시장이 인위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뉴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 인생 20년 가까이 되지만요. 단 한 번도 주식시장을 우연이나 일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핵 무기 실험을 실시했을 때도 그걸 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다 돈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돈 벌려고 대통령 하잖아요.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왜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돈줄 다 막혀요. 네. 돈줄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있어야 정권도 유지되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돈이 가장 빨리 유통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합법적으로. 주식시장이죠. 불법적으로 가장 빨리 유통되는 것은 마약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마약인데 합법적으로 되는 것은 주식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개인들 돈을 계속 빨아먹을 수 있겠어요? 계속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다. 실적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실적 좋게 발표하고 팔아먹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종합주가지수가 옆으로 누운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들 본전이에요. 근데 왜 조선주에 물려서 3분의 1 도망나고, 아까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물려서 5분의 1 도망나고, 왜 하이닉스 5만 원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건 안 팔았는데 왜 지금 33,000원 됐습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든 겁니다. 실적이 좋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바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니까 거기에 엮여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거 짜릿하게 반등 나올 때 짜릿하게 그거 먹으려고. 자, 무슨 얘기냐? 대상, 음식료 업종들, 화장품 업종들, 절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간 주식할 때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음식료 업종 중에서 300% 이상 간 거. 지난 3년간 종합주가지수 옆으로 누웠는데 300% 혼자 간 거 있어요. 오리온, 그렇죠? 네. 크라운 제과, 네. 그 다음에 SPC 계열사 소유 파리 크로아상, 지금 파리바게뜨 계열사 관련 종목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뚜기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라든가 풀몬이라든가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 봐야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소위 얘기해서 쓰레기 전담 처리반으로 총알바지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상투에서. 10년 상승장 왔죠? 10년 만에 올라간 거잖아요. 다시 올라가려면 10년 걸립니다. 지금 물리면 밑도 끝도 없다 그 얘기예요.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됐는데 그 10만 원에서 8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12만 원, 10만 원 올라왔을 때 20% 먹으려고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20% 먹으러 들렸다가 다시 50%, 70% 손실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뭐냐? 화장품입니다.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화장품주들 누누이 말씀드렸죠?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연초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남들 다 화장품 바라볼 때 절대 건드리지 마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는 다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람들이 외면할 때 매집할 종목,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순위로 있는 거. 지금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음식료 업종, 화장품 업종, 그리고 당분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 한국 증시에서 리모델링 수축 증축 관련 페인트 업종이라든가, 그렇죠? 한샘이라든가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대상이 저는 그래서 그런 종목주들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으로 진입했던 시점에 이 종목은 5,000원, 6,000원짜리 주식입니다. 매집할 기회를 3,000원에서 5,000원에 매집할 기회를 2년간 줬어요. 2년간. 3,000원에서 5,000원에 매집할 기회를.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그러니까 만 거의 3년간 몇 퍼센트 올랐느냐? 5,000원짜리가 57,000원까지 1,100% 넘게 올랐습니다. 110%가 아니에요. 1,100%예요. 개별 종목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은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장 및 식료품 업종, 장류 업종의 대표 주자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년 대세 상승을 마무리 짓고 이제 57,000원 찍고, 잘 봅니다. 이 타이밍이 언젠지. 2014년도 8월 말이죠. 여기서 상투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지금 회복합니까? 못합니까? 회복 못하죠. 야,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회복 못하느냐. 이거는 종목만 보는 사람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날짜 잘 기억해 보세요. 2014년도 8월 말이죠.
상승이 시작된 점은 2011년도 4월입니다. 종합주가지수에 한번 대놓고 볼게요. 대상이 상투 찍은 때가 언제냐? 대상이 상투 찍은 때가 2014년도 종합주가지수 밀리고 시작하고 나서 바닥 찍었던 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대상은 쌍봉치고 상투 찍었어요. 종합주가지수 바닥 찍은 2014년도 10월에서부터 12월 이 사이에 대상 주가는 상투 찍은 타이밍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투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다시 그러고 쌍봉치죠. 종합주가지수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냥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종합주가지수가 내려와가면서 바닥에서 훑어갈 때 300%, 1000% 난 거, 1000% 난 거 대상 팔아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현대건설, 하나케미칼 이런 거 주워 모으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름달을 바라볼 때 그 보름달 던지고 초승달 짚는 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한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 그거 던지고 대상으로 건너올 때 대상 던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 누가 잘하는 애들이겠어요? 1100% 수익 나고 팔고 바닥에 있는 거 사는 애가 잘하는 애겠어요? 아니면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난 거 손절하고 1000% 오른 종목 따라잡는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답은 나왔죠. 예, 절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자, 대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음식료 업종, 화학업종, 음식료 업종, 화장품 업종 그렇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수주 관련해서 한샘이라든가 페인트 관련 업종 일하게 해갖고 박스권 3년간 조정받을 때 혼자 1000%, 500% 올라간 종목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얘기할 때도 눈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3년 전에 조선주, 화학주, 건설주, 증권주 건드리지 말라고 한 사람이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건설 샀잖아요. 2, 3개월 전에. 자, 그리고 그때 당시 3년 전에 CJ E&M, 그 다음에 대한통운, 음식료 업종, 특히 CJ그룹주로 다 도망가라고 말했던 박한샘이가 그렇죠? 2년 전에 대한항공우주 사락 25,000원에 사락했던 박한샘이가 10만 원에 절대 손대지 말라겠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얘기 못해도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했던 종목 지금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종목 지금 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종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데 그것이 시장의 기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기류가 바뀌어서 종목들이 바뀌는 거예요. 돈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보면 그게 보여요. 종목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음식료 업종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런 건 해볼 만합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종목 정도 더 한번 보면 되겠네요. 뭐 조광페인트 부탁했는데 조광페인트도 같은 종목이잖아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요즘 헷갈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테크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런 종목은 이거는 심리게임 종목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엔 제가 시황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중소형 종목 설명드려가면서 대상 설명드려가면서 손대지 말아야 될 영역.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 때문에 쏘가 넘어가기 좋은 종목. 물리기 딱 좋은 거. 그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그런 거 말고 조금 종목 성향이 강한 거. 그런데 심리 게임을 하는 거. 약간 개인들이 쏘가 넘어가기가 좋은 거. 하나테크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하나테크인 보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국방산업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전하고 비슷해져. 청일전쟁, 아차하면 한국에서 청일전쟁 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일본이 자위대가 해외 파병 가능하죠. 북한 침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으로 일본군이 올 수 있어요. 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와? 어림도 없어. 반대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군 이름으로 안 옵니다. 뭘로 옵니까? 미군이 지금 한국 땅에 미군 이름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UN 사령관 이름으로, 사령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지금 6.25 전쟁 나온 다음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한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38선을 뭐라고 불러요? 비무장지대라고 부르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면서 완충지대.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하다가 잠깐 쉬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미군이 한국 땅에 와 있지만 미군의 이름으로 와 있지 않아요. 뭘로 와 있습니까? 그렇죠. 유엔 사령관의 이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에 가보면은 거기에 미군 깃발이 아니라 유엔군 깃발이 걸려 있잖아요. 물론 병력은 미군입니다. 그럼 일본군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죠. 국방산업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주국방 이야기가. 그런데 미국에서 뭐 그거 비행기 그거 기술 이전해 주는 애 안 해주는 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FX 사업 갖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소고기 먹느냐 아니면은 최고급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지. 그거 못 먹으면 뭐라도 먹어야 돼요. 삼겹살을 먹든지 아니면 닭이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뭐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전투기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헬리콥터 무조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종목이 빠지느냐? 안 빠져요. 한국 항공우주처럼 한 번은 해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어차피 그전에도 없던 기술을 받는다고 한 거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무조건 이슈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하나테크인 무슨 얘기냐? 추가 매집하라 그 얘기예요. 악재 나올 때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건너갑니다. 답변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종목. 이 종목은 한번 좀 한번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OCI 한번 볼게요. 10만 824원에 30% 갖고 있는데요. OCI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OCI 사야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태양광 산업과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OCI 같은 경우는 뭐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어찌됐든 한 번은 다시 레벨업이 돼요. 문제는 신고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8만 원대잖아요. 15만 원, 20만 원대까지는 레벨업이 되는 종목입니다. 하나케미칼 OCI. 결국은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은 폴리실리콘을 갖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계열사 지금 OCI 머티리얼즈 매각해서 참 돈 마련했죠. 당연히 OCI 세계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회사로 살아남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지긴 했지만 살아남는 회사예요. 그거는 어차피 태양광한테 앞으로 모든 것은 다 물려줘야 됩니다. 에너지들이. 따라서 OC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한테 나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못 잡았다. 그러면 좀 대형주 종목가 중에서 하나 붙잡고 싶다. 큰 수익 노리고. 그럼 OCI 같은 종목이 가장 대중적이라면서 유력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2, 13만 원대까지는 한번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타기 타이밍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종목을 통해서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종목 살펴봤죠. 그리고 심리 게임을 하는 종목, 하나테크인 같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8인 8색, 혼자 5색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자문사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 운용력들이 8가지 색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3번 한번 찾아뵙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연말까지 남아있는 25%에서 30% 수익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카데미에서 다다음 주네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다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